민경이의 마음을 이해 많냐고. 어? 현진아 백현의 마음을 알아야 돼 너네가. 자 봅시다. 이제 독서 볼게요. 독서.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진짜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숙제로 또 몇 개 풀어봤을 테니까 알겠지만 보통 사회 파트가 나오면 사회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 그 다음에 정치, 법과 정치, 그리고 저기 뭐냐 경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회,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요 경제 지문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 학생들이 사회 파트에서 어려워하는 지문이 법 지문이랑 그 다음에 경제 지문이에요. 경제 지문은 사실 수능에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왜냐면 하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법 지문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작년 수능도 이제 법 지문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법 지문을 여러분들이 잘 읽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좀 개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문을요, 여러분들 지금 읽어볼 건데 시간은 4분 주겠습니다. 그냥 읽기만 무슨 말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자, 준비 시작. 페이지하고요. 30.
아이고. 나 읽고 있어요? 똑같은 문법인 것 같은데? 아니죠? 이해가 안 돼서. 아, 이해가 안 돼서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거 계속 읽어야지. 자, 봅시다. 자, 우리 지금 요 파트 하고 있는 게 비문학에서 정보가 나열되어서 나오는 글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정보, B라고 하는 정보, C라고 하는 정보가 서로 관련성 없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열되는 식의 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어? 정보가 3개 이상 나오는 순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짧게 제시되기 때문에 그냥 연결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 해결할 때 좀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효력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우리들에게 효과를 이제 좀 부여해 주는구나 또는 이제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부터 좀 살펴보자면, 자 보세요. 쌤이 지금 여기서 읽을 어떤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들은 좀 잘 읽었는지, 어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놓쳤는지. 알겠죠? 자, 법의 효력이란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그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힘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법의 효력이라는 말 자체부터 어려워. 자, 법의 효력이라고 하는 건, 자, 지금 여기에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것,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 법의 효력이라고 한다고. 효력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 그 자체로 이해하면 뭐야? 법의 효과와 힘인 거야. 맞죠? 효과의 힘인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법의 타당성이 필요하고요, 실효성이 필요하답니다. 실효가 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성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실제로 효과가 없어. 그럼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 쓸데없는 법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법이 타당성이 필요하고요, 실효성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내용대로 뭐가 돼야 돼? 실현되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 효력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이때 타당성이란, 자, 타당성이 여러분들 뭔지 모른단 말이야. 법의 타당성. 요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법과 관련된 지문. 그 다음에 철학과 관련된 지문이요, 우리가 사용하는 되게 일상적 단어가 있거든. 그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상적 의미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지문이나 뭐 철학지문 같은 거 특히나 읽을 때 타당성?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타당하다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맞지? 그러면 타당한 성질이 타당성일 거 아니야. 근데 법의 타당성이라고 하면 이 타당성은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정의를 따로 해주는 거야. 법의 타당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돼요? 자, 그래서 법의 타당성이란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답니다. 자,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야. 법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게 뭔데? 법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뭘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 훔치지 마. 맞죠? 사람 때리지 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못하게 막는단 말이야. 맞죠? 이게 바로 뭐야? 법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이거든. 여러분들한테 뭘 못하게 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타당성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게 뭘 못하게 막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고 막아야지. 앞으로 이제부터 절대 밥 먹지 마. 이거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죠? 그럼 그 정당한 자격을 안 가지는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그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 법의 타당성이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자, 다음.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고요. 자, 적법한. 적법이 뭐야? 법에 적합한 거야. 맞죠? 법에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답니다. 자, 타당성이 있는 건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아야 돼.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로움이 있고 국민이 추구하는 정의로움이 있는데 이게 서로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법이 타당하답니다. 자, 다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법은 누가 만드는데요? 지금 누가 법을 만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법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뭐라고요?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법 만드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 맨날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맞죠? 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실효성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자, 그럼 적법한 절차. 자, 다음, 실효성 봅시다. 실효성이라고 하는 건 법이 현실로 지켜져서 실현되게 하는 강제력을 의미한답니다. 자, 잘 보세요. 법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강제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강제하고 있지.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강제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실현되게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실효성이라고 한다고. 자, 그럼 연결해 봅시다. 실효성은 뭐야? 강제성이야. 우리를 강제하는 거. 타당성은 뭔데요? 두 가지였죠. 적법한 절차 필요하고요. 그 다음 또 뭐 필요합니까? 정의가 같아야 된답니다. 자, 정의가 같다는 건 정당하다는 거거든. 법의 내용이. 뭐가 정당한데?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고.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실효성이 없는 법은 법을 이행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왜? 실효성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뭔데? 다른 말로 뭐야? 강제성이 없다는 거야. 자, 이제 실효성이 강제성이랑 똑같다라는 게 연결되면요, 이제 앞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건 어떻게 연결돼야 돼? 강제성이 없다는 거랑 연결돼야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정보가 1대1로 치환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글 속에서 얘랑 얘가 똑같다라고 하는 등식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실효성을 강제성으로 바꿔서 읽어도 무방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제대로 연결된 거야. 자, 실효성 또는 강제성이 없는 법은 법을 이행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야. 강제성이 없는데. 맞죠? 법은 이러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법이 힘을 가지려면 전제 조건 두 가지가 뭐라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로 뭐야? 실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효력을 갖춘 법은, 법이 미치는 범위는 시간, 사람,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구분이 뭐였어?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 걸 구분이라고 한다고 했어. 맞죠? 자, 그러면 법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효력을 가지는데 이 효력을 몇 가지로 나눌 거야? 세 가지로 나눌 거야. 그래서 밑에 정보가 뭐가 나오는 거야? 시간적 효력, 인간이었나? 하여튼 뭐 인간과 관련된 효력,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 효력을 이제 하나, 둘, 세 개로 나눌 거야. 알겠죠? 자,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의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답니다. 부칙이라고 하는 거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칙이라고 했으니까 뭐겠어? 규칙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법의 어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시행일이 있답니다.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거. 자,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대요. 시간적 효력은. 만약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법은 공포는 뭐냐면 법이 만들어져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걸 공포라고 해요. 자,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발생한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법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한테 꼭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도 됩니까? 꼭 알려야 돼? 안 알려도 돼? 안 알려도
다시 물어볼게요. 자,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를 알려야만 해? 안 알려도 돼? 안 알려도 됩니다. 알겠죠? 국민들이 알아서 지키는 거야. 이해되죠? 자,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안 나와 있으면 뭐 한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시행된다고. 언제부터? 20일 이후부터. 알겠죠? 자,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법의 효력은 소멸한대요. 법이 폐지됐는데 효력이 있으면 안 되겠지. 맞죠? 자, 그러니까 폐지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건 당연한 거야. 법이 없어지기도 하니까. 자, 다음.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법이 뭔데? 예전의 법이죠. 옛날 법. 예전의 법 내용과 상충이 무슨 말입니까? 자주 나오는 표현. 상충. 서로 충돌한다 이 말입니다. 상충할 때 상은요 서로 상자고요. 충은 충돌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어진 법이 옛날의 법의 내용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구법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소멸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요 걔가 옛날 법이랑 부딪히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 옛날 법의 효력은 사라진다고요. 새로운 법의 효력만 남아있는 거야. 알겠죠? 법의 효력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됩니다. 법의 효력은요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됩니다.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여기 별표 이 말 꼭 알아두세요. 법지문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법지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가끔씩 쓰는 말이야. 소급 적용하다, 소급하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되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쉬운 말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소급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그때로 되돌려서 적용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법이 만들어지기,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그 과거에 했던 행동을 지금의 기준을 시간을 옮겨서 적용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이미 신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어떤 법이 시행이 됐어. A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A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칩시다. 이 A라고 하는 행동이 옛날에는 적법이었어. 근데 시행 이후에는 불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 시행하고 난 뒤로는 한 번도 그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경찰만 찾아와가지고 당신 2년 전에 이 행동했지 하면서 갑자기 수갑차고 끌고 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행동, 시행되기 이전에 했던 행동을 지금 불법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잡아가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법 시행되기 이전에는 적법이었는데.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뭐라고 한다고? 과거에 했던 그 행동을 지금의 기준으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의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서 결과를 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나 신법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옛날 법이 있었어. 예를 들어 얘는 신법이야. 근데 구법 B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옛날 법이야. 근데 이 구법의 효력 내용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A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법이 있었어. 근데 안 걸렸어. 그러다가 A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불법이니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처벌받아 안 받아? 처벌받는다는 거야. 왜? 무엇을 근거로?
옛날 법에 너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었는데 했네. 그러면 너 예전에 불법 저질렀네. 잡혀간다는 거야. 이해돼요?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법의 내용 안에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으면.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뭔데? 시간적 효력입니다. 시간적 효력. 우리가 보통 철학 지문이나 법 지문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머릿속으로 나만의 예시 상황을 만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예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애매모호하게 만들면 안 되고 되게 극단적으로 만드세요. 예시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적용해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한번 적용시켜봐.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지금 아직까지 되게 낯설기 때문에 잘 안 될 거야. 틀리기도 할 거고. 그럼 뭐 해? 틀려. 틀리고 나서 다시 수정하세요. 그러고 나서 질문해.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사실은 뭐 쌤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런 학생은 없지만 여러분들 위에 그 언니들 중에서 가끔씩 비문학 지문이 있고요. 나한테 상황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혼자 시나리오 써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지문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문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선생님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막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문에 있는 내용만 알잖아. 그래서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대답해 주고요. 지문에 벗어난 내용은 질문이라서 이건 내가 대답해 줄 수 없으면 이거는 내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막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막 이런 상황도 만들어보고 저런 상황도 만들어보고 머릿속에 예시를 만들어보는 게요. 이 글을 좀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구가 생겨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연습이야, 연습. 그래서 쌤은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니까 들으면서 아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왜 예시를 들 수 있대? 나는 실제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었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예시 상황들이나 이런 거 만들어 보는 거 되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법의 인적 효력 넘어가 봅시다. 이제 뭐랑 관련돼 있는 거야? 인간이랑 관련돼 있는 거야. 맞죠? 인간과 관련되어 있어요. 한 사람에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느냐에 관한 문제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답니다. 아, 모르는 단어 또 나오네. 맞죠? 속인주의랑 속지주의가 있답니다. 어떤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효력에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대요. 그러면 속인주의랑 속지주의는 하나의 뭐라는 거야? 원칙이라는 거야. 어떤 원칙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이 범위는 누구의 범위인데? 인간에 대한 범위지. 이해되죠? 자, 속인주의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관계없이 국적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모 연예인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가지고 마약을 하고 돌아왔어. 근데 마약을 한 위치는 어디야? 미국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합시다. 자, 대마초는 마약이죠. 마약인데 어떤 나라는 그 미국의 일부 주는 대마초가 합법인 곳도 있거든. 그러면 그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어. 그 사람 처벌받아 안 받아?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 받습니다. 와가지고 그 막 소문 나가지고 검찰에 막 그 소식이 들려가. 그럼 검찰이 데려가가지고 뭐 합니까? 머리 뽑고 모발 검사해가지고 미국에서 마약하고 왔지만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은 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마초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있죠. 필리핀에 갔어. 원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도박하고 돌아왔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 나라에서는 카지노 합법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건 카지노가 불법이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카지노는 외국인만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자, 속인주의라고 하는 건 뭐야?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어느 나라에서 하고 어느 공간에서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외국 나가서 한다 하더라도 뭐 하는 거야? 법을 적용하는 거야. 우리나라 법.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지금? 속인주의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자, 다음
예를 들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지은 경우 속인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불법행위를 한 상황에서 속인주의를 적용한다면 다른 나라의 무엇을 침해하게 돼요? 영토 주권을 침범하게 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왜냐면 그 나라에선 해도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 소문이 들렸어. 외국 가가지고 막 대마초를 피우고 있대. 그럼 뭐 하고 있게요? 공항에서 검찰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딱 밟는 순간 바로 데려가는 거야. 외국에 있을 때 못 데려가니까. 왜? 거기서 함부로 데려가면 안 되잖아. 그 나라는 우리나라 땅이 아닌데 거기서 막 사람 함부로 끌고 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씨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오자마자 뭐 해보니까 저기 저랑 같이 서로 가시죠 라고 하면서 바로 끌고 가는 거야. 이해되죠? 자,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끌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보완한다고? 속지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한다는 거야.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엔 상황을 바꿔볼게요. 어떤 연인이 미국으로 갔어. 근데 미국에서 불법인 어떤 마약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첩보를 우리나라에서 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어도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그럼 그 사람 우리가 잡아갈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럼 이제 어디다 연락해요? 미국 경찰에 연락하는 거죠. 저 사람 지금 그 마약 하고 있답니다. 좀 잡아가십시오. 그럼 뭐 하겠어? 미국이 자기 나라 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가져가겠지. 가져가면 돼. 체포하겠지. 맞죠? 그게 바로 뭐야? 속지주의라는 거야. 그 나라 법을 적용시켜서 벌받게 한다고. 이해되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강도짓을 벌였어.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나라에서 처벌받아?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아?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죠. 왜냐면 우리나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해되죠? 근데 별도의 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하면은 이 사람들을 그 나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인 인도 제약 그 조약이라고 하거든. 그 내용이 관련된 지문도 고등학교 1학년 그 지문에 있어요. 근데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뭐 하는데? 우리나라 법으로 그냥 외국인도 다 처벌받는 거야. 이해되죠? 그게 지금 뭐라는 거야? 속지주의라는 거야. 알겠죠? 자, 가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지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런데 주한외교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면책특권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외교관으로 가 있잖아. 그러면 그 외교관들은 지금 밟고 있는 땅은 어디야? 우리나라 땅을 밟고 있잖아. 그런데 그 외교관들은 우리나라 땅을 밟고 있지만 법의 적용은 어느 나라 걸 받는 거야? 그 나라 걸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걸 안 받아요. 그게 지금 여기 뭐야? 면책특권. 면책이 무슨 말이야?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 말이거든. 이해되죠? 법적 책임을 우리나라의 법적 책임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적 책임을 받게끔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외교관은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자, 법의 장소적 효력은 법이 어떤 공간에 적용되느냐에 관한 문제랍니다. 자, 이제 뭐로 넘어왔어요? 장소적 효력으로 넘어왔어. 자, 그럼 머릿속에 정보 떠올려 봅시다. 일단 제일 첫 번째 나왔던 효력이 뭐였어? 시간. 그렇지, 시간적 효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효력은 뭐였어? 인적, 사람에 대한 효력이었어. 세 번째는 뭐야? 장소적 효력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장소적 효력은 법이 어떤 공간에 적용되는가에 관한 문제랍니다.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전체 영역인 어디? 영토, 영해, 영공에 걸쳐서 적용된답니다. 다 알죠, 여러분들? 영토, 영해, 영공. 맞죠? 자,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 중 일부 조항처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뭐 따로 있대요.
뭐 도시계획 중에 이제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왜 제주도 특별자치도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뭐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조항처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어떤 규칙은 또 따로 있다는 거지. 그러면 뭐야? 그거는 장소적 효력에 따라서 어느 동네는 되고 어느 동네는 안 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소적 효력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뭔데? 바로 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은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하윤아 혹시 뭔지 기억나요? 뭐랑 뭘 가져야 된다고? 무슨 성과 무슨 성? 강제성은 아니었고 실효성이 강제성이랑 똑같은 말이었는데 타당성과 실효성을 가져야 됐죠. 자, 다음. 그래서 이 효력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다고? 시간적 효력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인적 효력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장소적 효력으로 나눴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구조를 떠올려 보면 시간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법이 시행되는 시행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했던 행동, 그 이후에 하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인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장소적 효력에는 예시가 뭐가 있었냐? 그 특정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었죠. 자, 글을 읽을 때 정보가 쭉쭉쭉쭉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걸 글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다 외울 수 있어? 없어요. 맞지?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돼? 이 구조가 남아야 돼요. 이해돼?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이 지문에 있는 선지를 보고 뭐로 돌아가는 거야? 시행인과 관련되어 있는 선지가 나와 있네.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하는 대로 풀면 돼. 기억이 안 나. 그럼 뭐 해야 돼? 정확히 찾으러 가야지. 몇 문단에 있는지. 이해되죠? 내가 글의 구조를 기억한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지문에서 빠르게 찾으러 간다. 이해되죠? 왜냐면 여러분들 요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간 1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겠지? 그냥 막 지문 하나를 가지고 30분, 1시간 동안 읽어도 괜찮아. 알겠죠? 지금은 다 괜찮아. 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요 45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혹시 압니까? 풀어본 사람? 정준아 몇 분 만에 풀어야 돼? 안 한 지 오래됐죠? 90분 아니에요. 다시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8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맞죠? 자, 시험 시간은 80분인데 80분 다 쓰면 돼야 안 돼? 안 돼. 문제가 45개라서 마킹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알겠죠? 중간에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몇 분 안에 끝내야 돼? 7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45문제를 75분 안에 끝내려면 대략 한 문제당 한 몇 분 정도 주어질까요? 안정적으로 1분 30초 안에는 끝내줘야 돼. 90초야, 90초. 한 문제 끝내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지문도 읽어야 되는데. 지문은 문제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맞죠? 자, 그래서 이 45문제 중에서 지문이 있는 문제가 총 지금 현재 모의고사 기준으로 몇 문제입니까? 지문이 있는 건 총 40문제입니다. 5개는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맞죠? 5개 문법 문제 빼고 나면 총 40문제가 지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는 이 화법과 작문 문제는요, 지문이 나와 있긴 하지만 뭐 비문학이나 문학 지문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로 막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 발표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토론하고 막 주제 정하고 이런 대화들 좀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읽히겠지, 맞죠? 자, 그럼 이제 몇 개는 빠르게 읽고 이제 남아 있는 건 뭐야?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우리가 오늘 읽었던 현대시, 현대소설, 그 다음에 우리 아직까지 시작 안 했는데 고전소설이 남아있어. 이 고전소설이 아주 골 때리죠. 왜? 여러분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생전 진짜 옛날에 쓰던 말 막 이런 거 막 다 쓰여있고 그러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해결하려면 일단 1분에 한 문제당 1분 30초 안에는 끝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지문 포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지문이 있어요. 문제가 4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지문 다 읽고 문제 해결하는 데 시간 일단은 몇 분이 주어지는 거야. 6분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문법 문제랑 앞에 화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분 안에 풀 수 있거든요. 좀 빠르게 이제 적응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 줄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피곤하게 시간 좀 보태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지문 하나에 문제 4개 이렇게 달려있으면 안정적으로 한 몇 분 안에 끝내줘야 돼? 한 8분 안에 끝내줘야 돼. 그래야지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있어.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 이제 쭉 이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등급을 내면 한 3등급이 상위 한 23%까지거든요. 2등급은 상위 11%까지야. 그러면 상위 몇 %까지만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상위 10%까지만 겨우 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시간 안에 풀어? 그러면 오답이 많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사실은 시험을 치면요, 모의고사나 수능은요, 전체 수험 인원 중에서 10%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시간 안에 못 푼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닐 거야. 근데 그러면 못 풀면 그냥 망해요? 그건 아닙니다. 시간 안에 못 풀어도 2등급 안에 들 수 있어요. 푼 문제가 다 맞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정답률부터 올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올리는데? 생각의 속도가 빨라져야 돼. 방금 얘기했던 이 예시들 머릿속에 넣고 속인주의, 속지주의, 속지주의 솔직히 예시 없으면 이해 못해요. 맞지? 그러면 나와 있는 예시를 이해하던가 내 나름대로 예시를 만들던가 그것들이 전부 뭔데?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의 시간이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글자 읽는 시간도 빨라야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글자 읽는 속도보다 머리로 생각하는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는 속도가 벌써 책을 덮는다고요? 자, 머리로 생각하는 시간이 빨라져야지 글을 읽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읽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얘기했던 이 글의 구조를 좀 잘 떠올리는 게 필요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맨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거 우리 숙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읽었던 요 법의 효력 있죠? 요거 숙제입니다. 자, 법의 효력 요거 지문 숙제고요. 나머지 비문학 지문은요, 선생님 오늘 2개만 내줄게요. 추가로. 왜냐면 아까 문학이 좀 많아가지고. 아까 법의 효력 요거 숙제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준 숙제가 이거 법이었구나. 그러면 요거 과학. 그리고 지금 170페이지 과학 파트 있죠. 여기 보면 간의 기능, 그 다음에 식욕의 작용 원리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2개. 월, 질, 숙제. 자, 숙제가 좀 많은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일단은 이 받았던 숙제를 우리가 평일에 오면 멘토 시간에 쌤이 이렇게 숙제가 나왔던 부분들을 다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승아, 그 아까 쌤이 그 문학에서 표시해 준 것 중에서 설명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2개 있었다, 그치? 기억나요? 뭐였냐면 잠깐만 아직 여기 보면 자 여기 아까 보면은 요거 초월의 세상을 돕는다라는 요 책미가 있는 부분 있죠. 요거 2개는요 설명 듣고입니다. 설명은 어디서 듣냐면요. 일단 내가 멘토 수업에 들어오잖아, 그치?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을 거거든. 선생님이 막 돌고 있어. 그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옆에 오면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되니까. 요거 2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야. 맞아. 요거 2개 설명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설명해 주시죠. 알겠죠?
왜냐면 그 날짜 바꾸면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있으면 맞추면 되지 내가 없으면 다른 선생님이 맞추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한테 이걸 얘기해줘야 돼. 다른 선생님 모르시거든. 다른 것도 땡 숙제 내준 거 있었잖아.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아마 2시간 안에 다 할 거거든. 남은 거는 집에서 마무리하면 돼. 그렇죠? 자, 갑시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수고했어요.